네, 반갑습니다. 자, 단모. 자, 공법은 6회입니다. 다른 과목은 5회였는데, 공법은 국토기법 말고 나머지 법들을 각각 한 회씩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회 마지막입니다. 다른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제 느꼈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고, 단모를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는데 여기다 조금만 플러스 하시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단모를 여러분들 보고 문제를 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단모가 예습하기에 너무 좋은 자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건축법을 예른다 그러면 건축법 적용 대상물을 했다, 아니면 적용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수업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전에 저 기출, 그 다음에 요약, 다른 문제풀이, 특강 이런 거 하기 전에 해당 파트를 스르륵 한번 읽어보는 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예습을 하는, 그러니까 단모를 풀지 말고요. 읽으세요. 읽으면 논점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요한 논점들은.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면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출이 이제 이 단모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특강으로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 시험은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 중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중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식으로 뭐를 주냐면요, 테마를 줘요. 테마. 반드시. 그러면 그 테마의 논점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되게 공부하는데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은 수업을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를 예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모를 풀지 말고요, 읽으세요. 읽을 때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OX 지문이 되겠죠. 옳은 것을 골라라 이라면 한 개가 옳고 나머지가 틀리니까 O가 한 개고 나머지는 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는 X가 되고 나머지는 O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논점 파악을 미리 하고 여러분들이 해당 파트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출하고 요약집 강의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 파트를 읽어주는 거. 그러면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점수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건축법인데 문제는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6회 동안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한번 또 문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인데 작년에도 나오고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건물이 뭐냐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건물인데,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은 있는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죠? 그죠? 첫 번째 뭐요? 톨게이트. 두 번째, 철도 구역 안에 있어야 되죠. 구역 안에 있는, 그죠? 각종 시설, 운전 보안 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선로 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 구역에 있는 뭐요? 수문 조작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할 법률에 따르는 문화유산이나, 그죠? 임시적 문화유산.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간이, 창고, 이동이 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축부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1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법률에 따르는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맞네요. 두 번째, 하천구역에 있는 뭐예요? 수문 조작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톨게이트 안 하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플랫폼. 그죠? 답은 4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입니다.
자,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거든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4개죠. 첫 번째는 대지, 두 번째는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비, 네 번째는 공작물.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2m를 넘는 옹뱅이나 담장, 옹이,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광사,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다 탑이거든요. 그래서 탑사, 6m를 넘는 굴뚝, 굴육, 그 다음에 탑 중에서요, 철탑이 있거든요. 철탑은 6m 넘어야 돼요. 그래서 철육, 그 다음에 고가수조 물탱크거든요. 몇 m 넘어야 돼요? 8m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인데 외벽이 없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넘는인데 얘는 8m 이하. 그래서 지하 대표는 30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가 있는데 요거는 5m를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법은 옹, 이, 광, 사, 탑, 사, 굴, 철, 고, 팔, 태, 오.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적용받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탑 4를 넘으니까 적용하네요.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일 때 적용을 하는데 9m니까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탑 4인데, 탑 4가 아니네. 광사네, 이거는. 광으로 가야 되네. 광 4인데 5m니까 적용을 하죠. 그죠? 옹벽 담장은 옹 2인데 3m니까 적용하죠. 지하 대표는 얼마? 30을 넘어야 되는데 35니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암기했다고 바로 풀리는 게 아니고 암기한 걸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겠죠. 옹 하면 옹, 2, 광, 탑, 굴, 6, 철, 6, 고, 8 이렇게 태오, 태오까지. 자, 3번. 자,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건축이 뭐냐 이거죠. 건축이 뭔데? 라고 하니까 건축이란 것은 5가지 개념을 포함하죠. 뭐요? 신축, 또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이전. 이 5가지가 다 되면 건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버립니다. 그죠?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기둥부, 지붕틀을 철거해버리고 동일 대지 안에서 1번지 안에서 위치만 살랑 바꾸니까 이전이 맞다 아니다? 맞다. 맞죠?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아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철거하면 안 돼. 틀렸어요. 그죠? 똑바로 하나?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기존 건물이 있어요. 높이를 증가시켰네요. 높이를 증가시키면 뭐예요? 정축. 맞죠? 기존 건물의 전부를 철거해버렸어요.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종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일부를 철거하고 크게 지으면 정축.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뭐가 된다? 신축. 맞죠? 자연재해로 멸실이 됐는데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재해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범위 안에 지으면 뭐가 된다? 재축. 철거하면 개축. 멸실되면 재축. 철거, 멸실. 철거는 뭐요? 개축. 멸실은 재축. 맞죠? 기존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건물을 다시 지으면 뭐더라? 개축이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와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주요구조부입니다. 시험에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주요구조부도. 주요구조부는 종류를 아시면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학원 건물을 기준하면요.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자, 우리 학원 건물 한번 무너뜨려 볼게요. 뭐가 없으면 무너집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기둥, 또 내력,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뭐야? 내력벽, 또 그죠? 바닥이죠. 바닥. 최하층 바닥은 빼고 그 다음에 뭐야? 지붕틀. 그죠? 또 지붕을 받쳐주는 게 뭐야? 보. 그죠? 그 다음에 주계단. 사이기둥은 아니죠. 사이기둥이 없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주기둥이 없으면 무너지겠지. 답은 2번입니다.
잘 냅니다. 주요 구조부 종류.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점수를 줄 때. 그 다음에 용도 분류 중 산업시설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용도 분류에서 시설군이 9개가 있고 9개의 시설군 안에 각각에 맞는 용도군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볼게요. 시설군 9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분에 맞는 용도군이 28개가 있거든요. 시설군부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자, 시설군 불러주세요. 자, 산, 전, 문, 그렇죠.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두 문제를 땄으니까 들어가면 되겠죠.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산은 산업시설입니다. 저는 전기하고 통신이고, 문이 문화, 집회가 있고, 영이 영업이 있습니다. 교가 교육하고 복지가 있죠. 근이 근린이 있고, 주는 주거하고 업무가 있습니다. 기는 뭐 있어요?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요 안에 용도군이 이제 포함되는데, 작게는 1개, 많게는 7개까지 있어요. 자동차는 쉬워요. 하나밖에 없죠.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산업의 종류가 좀 많거든요. 7개. 자, 첫 번째 운수,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창고에 가니까 쓰레기 같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더라. 밟으면 위험한데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면요, 그죠? 묘지에 가서 다시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례식 같은 게 미끄러졌죠. 그러면 사망합니다. 그러면 어디 간다? 장례식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7개입니다. 7개. 여기 좀 종류가 많죠. 나머지는 쉬워요. 전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발전시설, 발전기를 돌려놓겠죠. 통신은 어디서 나오고요? 방송통신시설입니다. 문화집회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협의회 문화집회 시설이 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면 사람 많냐면 종교시설에 가면 또 많아요. 또 어디 가면 사람 많습니까? 위락시설에 가면 많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많아요? 관광휴게시설에 가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은 장사하는 데인데요. 자, 어디 있어요? 판매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숙박이 있습니다. 숙박.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종건생에 해당하는데, 다중생활시설은 2종인데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시설군은 어디에 있다? 영업에 있습니다. 그 교육복지인데 교육에서 교육연구시설이 나오거든요. 복지에 해당하는 게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 다음에 야영장이 있고,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에서는 뭐를 빼야 되냐면 다중은 빼고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의 종류는 2가지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이 있죠. 그 다음에 업무가 있고, 옛날에 업무에 있다가, 그죠? 독립한 게 교정이나 국방, 군사시설이 독립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설로서는 뭐 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왜 외워야 되는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뭐예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허가. 옆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그때는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외워집니다. 저희야 맨날 이야기 말을 하니까 외우고 있는데, 그죠? 말하는 저조차도 몇 달 수업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물병원을 냅니다. 500제곱미터의 동물병원을. 그럼 500제곱미터 동물병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동물병원을, 그죠? 문화지표로 바꾼다. 이렇게 되죠. 문화지표로 안 되죠. 극장으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업종으로, 건물의 종류로 내버리거든요. 그렇게도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전제는 요걸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기본인데, 뭘 물어봤냐면 산업을 물어봤어요. 산업을.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내죠. 그죠?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산업,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쓰레기 같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어요. 밟으면 위험한데 미끄러지면 내진탕으로, 그죠? 묘지에 가서 뭐 치러야 된다? 장례 시설을 치러야 됩니다. 답은 발전이네요. 발전은 어디에 있어요? 네? 전기통신이죠. 전기에서 발전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볼까요? 대수선을 물어봤네요. 대수선. 대수선은 뭐하고 뭐로 나누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주요 구조부하고요. 울트라하고 나눠줘야 돼요. 공부가 좀 된 분들은 두 개를 딱 나누는 순간에 주요 구조부는 정설을 해체하거나 30이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울트라는 정설 해체는 똑같고 수선 변경할 때 3개까지 안 가야 되죠. 조금만 수선 변경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딱 센터가 잡혀 있으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내력벽을, 기둥을, 볼을, 지붕 틀을 뭐하거나 정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은 30, 기둥보 지붕틀은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을 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 돼가지고 허가받아야 돼요. 울트라는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5개 계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똑같죠? 조금만 수선 변경을 해도 대순인데, 대순의 진짜 중요한 말은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인대, 정, 개, 재축에 해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면적이 증가인 거지. 그럼 대수선도 되고 연면적이 증가했으니까 뭐도 돼요? 정축도 되겠죠. 그 두 가지가 같이 해당한다고. 그럼 뭐에 해당한다? 대수는 아닙니다. 뭐로 본다? 정축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대수선은 법 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둥이나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장 맨 끝에 뭐가 인 거? 정, 개,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정계 재축을 같이 넣어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개를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요 구조부하고 울트라하고 나누는 연습. 연습이라기보다는 그걸 본능적으로 나누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 개,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정계 재축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바로 주네요. 정, 개,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걸 물어봤습니다. 내력백 얼마? 30 수선 변경. 대수 맞네요. 창문 틀을 해체 변경. 창문 틀은 객체가 아니죠. 지붕 틀이에요. 창문 틀은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그죠?
에이씨, 뭐 이게 틀이면 아이가. 창문 틀이구나. 외벽 마감 재료를 정설에 채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돼요. 외벽 마감 재료.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그죠? 울트라네요. 그죠?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조금만 수선해야 되죠.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 뭐예요? 울트라네요. 울트라. 조금만 수선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내력벽이 뭐예요?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죠. 창문틀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주요 구조부도 아니고 울트라도 아닌데 패턴을 따라하는 게 외벽 마감재료라니까 별도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이 뭐예요? 울트라.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은 뭐예요? 울트라. 그래서 울트라냐 주요 구조냐 이거부터 여러분들 먼저 딱 구분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풀이나 다음 단계 수업에 들어가면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나왔습니다. 건축법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매년 내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법별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빼고 주택법, 건축법까지 하면요 매년 내는 게 있거든요. 매년 안 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각 법별로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어디는 없냐면 건축법은 없어요. 건축법은 매년 100% 나온다는 게 없습니다. 100% 나온다는 게 없고 그냥 출제 가능성이 한 90%, 80% 이래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건축 관련. 작년에 시험에서 2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2개 나왔을 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왔네 이 정도지. 뭐 어우 야, 와 건축허 나왔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어렵게 못 냅니다. 얘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인데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부터 해볼게요.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형 건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물을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럼 허가권자가 특광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특광시장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걸 시군에서 건축을 하면 허가권자가 안 바뀌고 시장군수입니다. 단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아줘야 돼요. 작년에 사전 승인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는 게 대형 건물일 뿐만 아니라 2개가 더 있어요. 2개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교육 환경이나 주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 도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는데 사전 승인을 받으면요 도지사가 내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너거라는 식으로 지정 공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환경 수질 보호에서는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받냐면 일정 규모가 돼야 돼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00 이상짜리 일부 건물인데 건물의 종류가 뭐냐면 회식 순서예요. 자, 어디에서? 일반 업무시설인 사무실에서 1차는 일반 음식점에 간 거예요. 2차는 위락시설에 갔더니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어디로 가고? 숙박시설에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대리운전해 가지고 어디로 갔다? 공동주택 집으로 갔다. 요거 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요. 작년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교육주관경 보호는요.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그죠? 야가 보호하는 거하고 야가 보호하는 객체가 다르죠. 야는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야는 보호하려고 하는 게 내면이니까 규모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규모를 따지지 않죠. 뭐 지을 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때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시험에서는 핵심입니다. 3개. 시군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전 승인 받는 경우가 첫 번째 무슨 건물? 대형 건물. 두 번째 교육환경, 주환경보호. 세 번째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군데라고 하니까 나오죠. 그죠? 특별자치시도 또는 누구더라? 시군구다. 맞다. 특광시에서 21층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짜리 건물 뭐예요 이게? 대형 건물이죠. 일대는 허가권자가 바뀐다고 했죠. 구청장이고 누가 된다? 특광시장이죠. 시군에서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이걸 대형이죠. 21층 이상짜리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건축부에서는 도에서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에서는 뭐 할 뿐이다? 사전 승인. 허가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21층이더라면 만약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짓잖아요. 그죠? 대형 건물을.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안양시장으로 안 바뀌어요. 단 도한테 뭐 받을 뿐이다? 사전 승인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특광시에서 30%를 증축해가지고 대형 건물이 되는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21층 또는 10만 이상 건물일 때는 특광시장이 뭐한다? 허가를 한다. 단 공장과 창고,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건물은 뭐하고? 제외하죠. 허가받으면 얼마나 착공이 벌어져야 됩니까? 2년이고 안 하면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가 이거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답은 3번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건축허가, 그 다음에 신고, 그 다음에 협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있는데 요 글자를 보면서 떠올려야 됩니다. 뭐가 원칙입니까? 허가, 신고, 협의 중에서 허가가 원칙이죠. 그럼 신고는 뭐 하는 겁니까? 경미한 건물이죠. 경미한 건물. 그리고 협의는 뭐 하는 거? 건축주가 누구일 때 협의합니까? 국가 내지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건축주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니까 공용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허가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협의함으로써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협의한 공용 건물은요. 완공이 되고 나면 사용 승인도 안 받고요. 통지하면 돼요. 쓰면 돼요. 야, 내 쓴다 이러고 그럽히면 돼요. 통지. 1번 국가가 나왔네. 국가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 뭐 한다? 협의하면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죠? 국가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한 협의 대상 건물은 완공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통보하면 통지하면 돼요. 내 쓴다 이라고 전화 끊어비면 돼요. 자격증 안 받죠. 허가 대신에 신고만으로 건물이 건축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했으면 허가 받으면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2년. 신고한 건물은 몇 년? 1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없죠. 그럼 신고는 뭐 해버린다?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 실효입니다. 신고는 실효,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기간 안에 안 들어가면. 그리고 허가는 2년인데 신고는 1년입니다. 신고 1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통지가 돼야 됩니다. 9번 건축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허가한 건물을 1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허가 했습니다. 몇 년? 2년인데요.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공장은 3년입니다. 공장 허가했죠. 그럼 3년이에요. 3년. 신고한 건물이면 1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신고한 건물은 1년은 맞죠. 근데 1년이 지나도 착공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실효. 효력 상실입니다. 착공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맞네. 그래서 건축부에서는 여러분들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개인데요. 하나가 기간 안에 즉 2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세 번째는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그죠? 착공 못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취소해야 됩니다.
4번에 국가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하고 허가를 받는다. 여러분, 국가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하고 허가 받습니까? 뭐 한다고요? 협의. 착공 신고되기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네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아니죠. 몇 개월에서 내가 아까 6개월을 했잖아. 경관 이후에 착수가 불가능할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3개입니다. 첫 번째, 기간 2년 안에 착공 못 들어가면. 두 번째,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세 번째, 소유권 상실입니다. 소유권을 상실했거든요. 어떤 연유로. 그러나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들죠. 그럴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건물은 몇 개월? 1년. 취소? 아니다. 실효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잘 기억해 두시고, 허가 제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에서 좀 꼭 기억할 거는요, 건축허가는 누구는 제한할 수 없냐면 허가권자는 제한할 수가 없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서 기속행위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을 갖추면 허가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줘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증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못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제한하냐면 위에 있는 사람, 허가권자 위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시군구 위에 누구 있어요? 시도. 또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그래서 허가 제한은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내지는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까지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장이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할 때, 시도가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제한합니다. 그리고 시도가 만약에 제한했죠. 그러면 기본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국장한테 만다 보고를 하고 국장은 그 제한 내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제한 기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입니다. 2년. 연장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1년. 건축허가 제한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의 대부분의 답이 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그걸 3년으로 바꾸기도 하고 막 복잡하게 내는데, 복잡하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내는데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면 허가권자 건물의 착공까지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죠. 시도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하면 국토용 규제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건축인을 모셔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장관은 여러분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장관 안 돼. 그죠? 건축허가 제한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 또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가 제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장관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 그래서 그 장관은 국방문화재 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할 때는 국장에게가 제일 중요하네요. 허가 착공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지금까지 답이 제일 많이 됐던 거. 장기간 건축 허가 제한이 방지되는 것을 방지되게 하기 위해서 제한 기간은 짧게 해줬습니다.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번 1년. 이렇게 해서 허가 제한 기간이 몇 년이더라고요? 2년입니다. 2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까요? 신고 대상 건물이 나왔네요. 신고 대상 건물.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뭐 이거는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적어볼까요? 신고 대상 건물이요. 여러분들 총 몇 개냐면 6개입니다. 크게 나누면. 법조문에 있는 걸 해체 분석하면요. 정축이 2개 있고요. 신축이 있고요. 대수선이 있고요.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데 신고하고 짓는 게 있어요. 공장 지을 때도 신고하고 짓는 게 있고 소형 건물일 때 신고하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정축부터 할게요. 정축은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까지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냐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어요. 정축하는데 그 높이가
3m 이하로 하죠. 그러면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신축할 때는 어디에서 신축할 때 신고하냐면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얼마짜리 건물을 지을 때 신고하냐면 그 규모가 조심해야 돼. 200 미만이 돼야 돼요. 이고 3층 미만을 지을 때는 신고하는데 아무리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든지 방제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뭐 받아라?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2미, 3미라 하더라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대수선할 때도 어떤 건물을 대수선하면 신고하냐면 작은 소형 건물 200 미만, 3층 미만의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그리고 수선만 하는 대수선이 있거든요. 내력벽 30 이상을 수선하는 대수선, 기둥, 보,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수선만 하는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거든요. 그것도 대수선이거든. 근데 수선만 할 때는 외형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허가 안 받고 신고하면 됩니다. 표준 설계도서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공장 지을 때는 연면적이 얼마? 500 이하이고 몇 층? 2층 이하짜리 공장. 그래서 무슨 공장이라고 배웠어요? 오이 공장. 오이 공장 지을 때는 신고합니다. 소형 건물은 연면적의 합이 100, 2배인 200, 2배는 400인데 100은 일반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하는 모든 100 이하짜리 건물은 다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200은 창고입니다. 그리고 400은 축사 내지는 작물재배사를 지을 때는 신고하는데 창고나 축사 작물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하냐면 읍면에서만 신고고 이렇게 신고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요거 얼마나 착공해야 됩니까? 1년이에요. 안 하죠? 그럼 신고는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바닥 얼마? 85. 높이는 3m. 바닥 얼마요? 85죠. 높이는 3m. 어디서?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뭡니까? 촌에서 이러면 돼요. 얼마짜리 건물인데 그러니까 2미, 3미. 2미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미만이라서 이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2미, 3미. 그 다음에 대수선할 때도 어떤 건물을 대수선합니까? 2미, 3미. 그리고 뭐에 해당하는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바닥 얼마? 85. 높이 3m. 어디서? 촌에서. 얼마짜리? 2미, 3미. 대수선도 얼마요? 2미, 3미. 표준 설계도서는 뭐가 정하는 거? 조례. 공장은 무슨 공장이라고 했어요? 오이 공장. 5하고 2층밖에 안 남죠. 그래서 무슨 공장? 오이 공장. 오이 공장 지을 때는 신고한다. 100은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인데 창고하고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 지을 때만 신고더라고요? 읍면에서만 그래요. 바닥 85, 높이 어디서? 촌에서 얼마? 2미, 3미. 대수선도 얼마? 2미, 3미. 무슨 대수선? 수선. 표준설계도서는 조례. 무슨 공장? 오이 공장. 100은 일반 건물, 200은 창고,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1번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로서 용도 규모가 주변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들죠. 그럴 때는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 있으면 신고하면 된다. 맞죠? 농림지역에서 보입니까? 촌에서 200제곱미터 이고 3층인 건물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200 미만 이고 3층 미만 2미 3미라서 200이면 안 돼요. 3층도 안 돼요.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죠. 연면적 합계가 100은 일반 건물이거든요. 신고 대상 맞네요. 그 다음에 농수산업을 경영해서 읍면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짜리 창고는 200이야 맞네. 신고 맞네.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인 건물로서 연면적이 500 이하짜리 오유 공장은 신고하면 된다. 맞죠? 답은 몇 번에서 틀려버렸다? 2번에서 깔끔하게 틀리게 나와버렸습니다. 안깁니다. 신고 대상 건물은 안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닌 건 뭐란 이야기입니까? 허가입니다. 예, 허가. 신고를 벗어나죠. 그럼 허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들어갑니다. 건축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이나 그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물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물 동의어가 뭐냐면요.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든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뭘 지을 수 있냐면 가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가설 건물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 가설 건물이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건물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요. 첫 번째,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면 돼야하는데 안 돼야 돼요. 가설이라서. 존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이내. 청수는 몇 층? 청수는 몇 층? 3층 이하, 4층 이상이 아니어야 돼요.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요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 판매 영업동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면 돼야하는데 안 되죠.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면 안 돼요. 왜 이거 안 되냐면요. 존치기간이 3년 이하로 짧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2년을 쓰고 내지 1년을 쓰고 분양을 했어요. 그럼 매입한 사람은 남은 기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철거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철거를 순순히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시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분양을 하지 마라. 권리를 바꾸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잘못됐나요? 5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13번. 대지 안전. 바로 들어갈게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습지나 매립지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성토지방 개량하고. 송개의 우려가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옹벽 설치하면 돼요. 옹벽은 절토, 성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로서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돼요. 옹벽이 2m를 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축조할 때 뭐 해야 된다? 옹2가 돼가지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대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인접한 뭐보다? 도로면보다. 도로면이다. 대지에는 우수나 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관, 기타 유사시설을 설치해라. 네가 범인이네. 이분이 하자가 없네요. 습지나 출수 우려가 있는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성토 지방 개량하면 돼요. 송괴 우려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가 아니고 건물 지을 수 있다. 옹벽을 설치하면 돼요. 대지에는 배수의 지장이 없어도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배수의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된다. 원칙은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는데, 그죠? 배수의 지장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 다음에 14번 들어갑니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입니다. 조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하겠죠.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자, 원래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공장의 경우에 조경을 안 하는 게 3개입니다. 3개. 대지 면적이 얼마? 5천 미만짜리 공장. 공장의 면적은 얼마? 1,500 미만.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물류시설도 얼마면 조경 안 해도 돼요? 1,500. 근데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으면 조경을 해야 돼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맞죠?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임시로 지으니까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옥상 조경의 얼마를 대지안의 조경 면적으로 간주하냐면 3분의 2를 대지안의 조경 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 50을 넘으면 안 되죠.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는 산입을 안 합니까? 원래 공개공지가 조경 면적이 그죠? 공개공지하고 연동이 되죠. 원래 공개공지는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건물 안에 대지 면적의 10%만큼의 공개공지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러니까 그 10% 계산할 때는 뭐가 포함된다? 조경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 면적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에 조경되어 있는 것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계산해 준다. 10%로 계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답니까? 산입합니까? 하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용도죠. 공개공지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건물부터 해볼게요. 자, 요런 건물,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합니까? 가일은 뭐야? 종호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음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종이 뭐야? 종교, 운은 운수, 문화, 집회시설, 판, 매시설, 업, 무시설, 수, 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모든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어디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전용 주거지역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은 1번이죠. 왜 전용 주거지역은 설치하지 않고 녹지는 안 하냐면요. 이런 건물들이 전용 주거지역 못 들어와요. 바닥 면적 5천 이상짜리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한 개라도 있는 곳. 그게 어딘데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개념 잡아놓으면 조금 낫죠. 자, 그 다음에 16번이 뭔공 분할제한 면적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건축법상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물이 없는 대지는요. 개발 행위 허가 받습니다. 일정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되면 안 되는데 조례 기준 면적입니다. 주거지역 6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주거지역 60. 다 틀렸죠?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또 3번 하나밖에 없는데요. 외운데 다시 한 번 더. 주거지역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한 번 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 도로 들어갑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왜 필요하냐면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요. 건축법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서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계법뿐만 아니라 도로법뿐만 아니라 사도법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어떤 법에 따라서든지 신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고시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뭐가 될 수 있다? 도로가 될 수 있다. 자, 원래는 몇 메다인데요? 4m 이상이죠. 근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몇 메다? 3m로 완화시켜 놓고 있고요.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너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0, 35, 35 이상의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10, 35 이상의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2, 3은 6m.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40m인 경우 10, 35 이상이네요. 그래서 몇 m? 6m죠.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에서 정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이 된다. 예정도로도 포함되죠. 5번이 틀렸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들어갑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메다,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고 예정도로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1번 탈락. 도로법을 빼고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고 그러면 도로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법에서 말하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로 쓰이면 된다? 통로로 쓰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지법에 있는 농로나 산지관리법에 있는 임도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있어요. 뭐로 쓰이면? 통로로 쓰이면 도로가 될 수 있죠.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25m, 35 이상의 3인데요. 두 번째 있잖아요. 연면적이 2000 이상 건물이 크죠. 대지는 너비 6m 도로에 접하는 게 몇 메다?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원래는 몇 메다 접하면 되냐면요. 대지는 도로에 몇 메다? 2m 이상을 접하면 돼요. 접하는 거는 2m거든요. 근데 건물이 얼마더라? 커요. 연면적이 2000. 그러면 접하는 게 몇 메다? 2배. 도로 폭도 4m가 아니고 몇 메다? 6m. 공장은 3000입니다. 시험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시험이 만약에 온다 이러면 공장을 낼겁니다. 공장은 3000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몇 메다 접해야 된다? 2m 이상을 접해야 되겠죠. 접하는 거는 2m. 출입구를 써야 되거든요. 2m. 접하는 거 몇 메다? 2m. 건축선 들어갑니다.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있거든요. 필요한 너비가 4m가 필요한데 현재 도로가 2m밖에 확보가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몇 메다? 4m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로 4m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4m를 확보하는 방법이 뭔데라니까 도로 뭐로부터 중심선에서부터 필요한 너비의 얼마를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얼마씩 후퇴라고요? 2분의 1. 왜냐하면 5m가 될 때는 2.5를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퇴해서 이 부분은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다. 그래서 양 사이드에 대지를 물고 들어오면 후퇴할 곳이 양 사이드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로 잡고? 중심선에서 잡아요. 근데 반대쪽에 하천이나 여기 하천이 흐릅니다. 철길이 있네요. 경사가 져 있네요. 그럼 후퇴할 때가 한 군데밖에 없죠. 이럴 때는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어디까지?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면 되고 이것도 역시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건축선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이 아니고 그죠? 원래의 건축선은 어디를 말하냐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돼요. 근데 소유 너비에 미달하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건물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 건축법상의 건축선은 인접 대지가 아니고 뭐하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도로 양 사이드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반대쪽 양측에 대지가 있는데 양측에 대지가 있으면 반대쪽 경계선이 아닌데 뭐로부터 잡아야 되는데 중심선에서 잡으면 얼마로 나와야 되는데요? 2분의 1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틀렸네요. 그죠? 3번에 소유업이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은 건물을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대지 면적을 이게 또 오타가 났습니다.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오타.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하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3번이 맞습니다. 야, 나는 문제 풀다가 그죠? 글자가 잘못돼 가지고 이걸 틀렸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맞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자, 4번에 허가권자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그죠? 건축선을 별도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면요. 도시지역에서만 돼요. 그리고 임의로 지정한 건축선은 대지 면적 구할 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 구할 때 제외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된다고요?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답모 마지막. 자, 각종 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면적 공부하실 때는요, 면적, 층수, 높이, 면적에서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 되어 있거든요. 시험은 어디에 초점 맞추셔야 되냐면 제외되는 거, 건축 면적 제외, 바닥 면적 제외 이런 식으로 제외되는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가 제외되고 뭐가 포함되는지를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산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것은 바닥 면적을 보시면 돼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해를 별도로 막 엄청나게 심오한 이해가 필요하든지 그런 건 아니고 암기가 조금 있긴 있어야 됩니다. 암기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서 야도 거의 냅니다. 건축법에서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 하나를 찍어라. 저보고 야, 나 건축법 내 포기했는데 한 번쯤만 찍어줘 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찍을 거냐면 건축허가를 찍어요. 한 개는 좀 그러니까 2개 찍어도 라고 이야기하면 건축허가하고 용도 변경을 찍어요. 야, 3개 찍어봐라 라고 하면 뭘 찍냐면 건축허가,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야를 찍어요. 각종 면적 청수 산정에 제외되는 부분. 야, 4개 찍어봐, 4개. 그러면 뭘 찍냐면 첫 번째 건축허가 찍고요.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을 찍고요. 세 번째는 각종 면적 산정을 찍고 그 다음에 대지를 찍어요. 대지, 조경, 공개공지, 분할 제한 요걸 찍습니다. 5개를 찍어봐라 이러면 확 20번 5개 찍어드릴까? 그래도 남모 특강도 듣고 하는데 5개 한번 찍어볼까? 5개는 건축법 적용 행위에서 건축과 대수선 이걸 찍어줘야 됩니다. 요거 됐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필로티 부분이 업무 시설에 이용 것. 필로티 시험에 되게 잘 내줘 이거. 필로티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필로티가 일단 뭔지부터 아셔야 되죠. 필로티가 뭡니까? 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죠. 이렇게 해서 짓는 거죠. 이게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구조. 문제는 이 부분의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지 문제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요걸 갖다 여러분들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유리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필로티가. 자, 요 필로티는요,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라든지 공동주택에서 필로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요거만 바닥 면적 제외예요. 그러니까 뭐 반대해서 가면요, 나머지에서는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파트 보시면 요즘 아파트를 타워형으로 많이 짓죠. 그죠? 그러면서 1층에 입주를 안 시킨단 말입니다. 띄워버리죠, 필로티로. 지금 표정이 전혀 그런 아파트를 본 적이 없는 그런 표정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101호가 어디가 되냐면요, 외부에서 볼 때는 2층으로 보이는 곳이 101호가 돼요. 필로티로 띄워가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1층을 모르시면 로비로 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업무시설이 있어요, 업무시설. 업무시설인데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필로티 부분이 로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건 포함돼요. 두 개에서만 제외되는 겁니다, 두 군데. 주차장으로 쓰이든지 공동주택에서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건물 필로티 부분이 아이고 나왔다 뭐로 쓰인대요?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일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지상층에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이 있거든요. 요거는 바닥 면적 구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는 말은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말이고,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은 용적률을 잠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고 가용 면적을 늘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주는 거예요. 빼주니까 설치를 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제외해 줍니다. 3번에 건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할 때 건물 1층 전부가 1층이 필로티가 되어 있거든요. 필로티가 있으면 이 필로티 부분은 높이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필로티 층고는 빼고 높이를 계산합니다. 맞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당, 체육관 이럴 때는 몇 메다마다 하나의 층으로 옵니까? 4m마다 하나의 층이 되죠. 4m. 층의 구분이 명확하면요 8m도 한 개 층이 돼요. 이게서 포인트는 4m를 잡으면 큰일 나요. 4m만 한 개 층이 아닙니다. 뭐 할 때만 4m.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가 같은 데 가보면요 1층인데 와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복층으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 몇 층 건물이에요? 1층이에요. 1층. 그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거든. 그럴 때는 5m, 6m, 7m, 8m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층의 구분이 애매해. 극장, 교회, 성당, 체육관. 이게 2층인지 1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몇 메다? 4m. 그 다음에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앞에서 보니까 5층, 뒤에서 보니까 6층, 옆에서 보니까 7층. 그럼 몇 층? 평균 층수가 아니죠. 가장 많은 층수가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 문제를 출제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건축법 문제는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네요. 진짜 기본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까지 해서 봤습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했는데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가 급할 때는요 야만 보고 들어가도 50원 넘깁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단모가 가장 우리 기본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단모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논점이 뭐다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런다 그러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미리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또는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면서 단원 모의고사를 했는데 오후에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 수고가 그죠? 점수로 다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기출 특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출 특강으로 들어가는데, 기출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 경향은 또 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 다음 우리가 다른 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